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오늘도 판도사와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배우고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판도사의 똑소리 나는 해결사,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네, 과학계에 떠오르는 별, 영원히 반짝이고 싶은 남자, 판도사의 잘생긴 이정표 손한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그렇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가 왔어요. 마음속 깊이 나는 올해 깊이 좀 바라는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 새해 소망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 얘기하실 거예요? 먼저 얘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2014년에는 한번 돌아보면 참 웃을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같이 웃고 울었으면 좋겠는데 울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서 올해만큼은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한박 웃음을 환하게 지을 수 있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세상을 향해서 그냥 소리를 뱉네요. 역시 아나운서. 예. 우리 한별 씨는요? 저는 저도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 MC님과 또 황현주 아나운서님과 우리 스태프들이 모두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시청자분들도요. 이게 2015년 무슨 해인지 아세요? 을미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의 해입니다. 네. 청량이에요. 청량. 근데 이제 2015년 하나가 더 있다면 유엔에서 2015년을 특별한 해로 선포를 했어요.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약간 양이라고 하면은 복슬복슬하니 좀 따사하게 좀 서로 어울러서 잘 살아라. 네. 그런 날로 선포하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정답에 접근하나 했더니 아니네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올해가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 이런 이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요. 2015년 유엔에서 세계 빛의 날, 빛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유엔이 정한 세계 빛의 해, 빛. 아마도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계가 빛에 주목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공기처럼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 빛. 빛은 우주의 탄생 시점부터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오랜 세월 인류에게 끊이지 않는 관심사로 자리 잡은 빛은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시작으로 각종 조명, 카메라 등 영상기기를 비롯해 레이저와 광섬유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유엔이 정한 세계 빛의 해 2015년이 밝았다. 21세기 첨단 산업 그리고 인류 복지 향상의 핵심인 빛의 기술, 그 모든 것을 알아보자. 네, 2015년은 세계 빛의 해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요 한국광학회 주관으로요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행사에 저 좀 불러주세요. 그야말로 올 한 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빛이라는 거 물과 공기처럼 정말 중요한 저희에게 필수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어두운 밤 달빛에만 의존했던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이 빛의 소중함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빛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두워지면 우리 녹화도 못하고 캄캄해지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명기구 빛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어둠을 밝히는 불빛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진화가 된 그런 빛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빛의 기술, TV와 스마트폰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이 빛의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LED의 등장은 정말 빛 기술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 기술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LED, 그 팔색조 같은 매력에 빠져봅시다. 백열전구, 텔레비전, 사진기, 현미경.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이 물건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빛을 이용한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빛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명계의 혁명으로 떠오른 LED 또한 빛이 만들어내는 물질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LED는 조명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은 기존의 조명에 비해 최대 90%의 전력 소비량을 절감할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용성 높은 LED의 등장은 그만큼 정말 획기적이었는데요. 램프, 형광등 같이 조명 등에 사용되었던 이 LED가 요즘에는 좀 더 다양한 일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한번 가보실까요? 인천시 남동구, 이곳에서는 LED를 활용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있다는데요. LED 조명이 가득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곳에서는 놀랍게도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근데 LED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식물원 같은데요? 지금 상추를 기르고 계세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작물들이요. 다 요 실내에서 LED를 활용해서 그 빛을 받아서 성장한 작물들입니다. LED 조명을 사용해 식물을 재배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LED로 어떻게 해서 식물을 재배하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어떻게 되죠? 이 LED는 일반 우리 쓰는 LED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식물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대가 나오는 LED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드 불빛에는 660 나노미터라는 파장이 나오고 이 블루 불빛에서는 450이라는 파장이 나와서 이 둘이 쏘여주기 때문에 얘들이 태양광으로 착각을 하고 광합성을 하는 거죠. LED 조명으로 식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조명과 식물 사이의 거리인데요. LED 조명은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식물의 15cm 위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LED 조명으로 재배하는 식물은 계절과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아 누구나 쉽게 기를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LED로 식물 재배를 하면요, 우선 인공광이기 때문에 일조 시간대를 조절을 해서 수확기나 개화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식물에 국한되게 많이 키웠는데 요즘에는 뭐 난, 다육 이렇게 가정원 애들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이런 식물들한테도 LED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무궁무진한 LED 기술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LED 기술 좀 더 개발을 하여서 신개념 LED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이곳에서 LED 조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LED 조명의 신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새로운 조명 개발단에서 찾아온다는 게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돌발 상황! 갑자기 사무실 내부가 캄캄해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지금 혹시 정전인가요? 네. 잠시만요. 금방 제가 다시 밝게 해드릴게요. 네.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 대신 환한 빛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빛을 내는 이 물건은 오늘의 주인공! LED 무정전 전원 장치입니다. 네, 이 제품은 LED 전구와 그리고 컨버터 사이에 연결해서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전원 장치입니다. 저희 제품의 기술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정전인 것과 벽에 있는 스위치를 끈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불을 켜기 위해서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킵니다. 그럼 충전된 배터리가 정전 시에는 자동으로 이제 배터리 모드로 전환해서 그 배터리로 불을 켜주는 것입니다. LED 무정전 전원 장치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이걸 기준으로 위쪽이 천장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저희 제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냥 기존 조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제품 LED 무전원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구입니다. 그럼 평상시를 가정해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무정전 전원 장치와 기존의 LED 조명 두 개의 조명 모두 겉보기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는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이렇게 평상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임을 가정해서 스위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명은 당연히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LED 무정전 전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촛불에도 LED 기술을 접목시켰다는데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LED 램프에 양초를 넣어 불을 밝히면 촛불의 밝기보다 약 106배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LED 무정전 전원 장치를 만들게 된 배경은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인도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있는 동안 정전을 많이 경험해 보기도 했고 정전 시에도 냉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정전 냉장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전 냉장고는 인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작년부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 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기업이 진출할 만큼 정전 관련 시장이 크고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정전 전원 장치를 개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LED 기술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발전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등장만으로 혁신적이었던 이 LED 기술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점점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그런 기술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야, 대단하네요. 야, LED를 이용해 식물을 재배한다.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을 빛이 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 야, 대단합니다. 놀랍고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LED 무정전 전원 장치가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고갈 상태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에너지 비축이 어려운 제3국가에 수출하게 된다면 더 좋겠죠. 야, 진짜 약간 좀 섭섭하네요. 섭섭해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러네요. 왜 또요? 야, 이게 제가 학창 시절에 빛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랑은 사뭇 다르게 세월이 많이 발전을 하고 빛의 능력, 역할 이런 기술들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의논도 없이 의논할 필요는 없지만 의논해요? 아무튼 어쨌든 이게 말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그런 빛 테크놀로지의 그런 역할 대단합니다. 예, 이 역할이 어디까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대단하죠? 예. 아마 빛의 무한 능력을 알게 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단순히 어둠을 밝혀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빛만 있으면 셀프 수리가 가능한 전기 회로부터 그리고 내 몸속에 내시경을 넣지 않고도 소화기관 검진이 가능한 그 빛 내시경까지 세상을 빛이 바꾸고 있습니다. 빛만 있으면 든든한 세상 속으로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고마운 빛. 빛이 있어 인류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도 무수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빛이 인류에게 선사하는 무한 능력의 세계로 지금 출발합니다. 빛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빛을 저장하는 기술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그런데 연구실이 아닌 한 아웃도어 용품 전문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낮 동안에 빛을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신발은 보통 일반 원단에다가 특수한 알료를 사용해서 프린팅한 기법의 신발이거든요. 축광 기능을 가진 알료를 사용한 원단이고요. 그 알료가 낮 동안 빛을 저장했다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방식인데요. 신발에 사용된 원단에는 재기반사 시스템과 축광 안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빛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낸다는 뜻을 지닌 재기반사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어떤 물체에 닿은 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반사를 말합니다. 축광 안료의 주요 성분으로는 알카라인 알루미네이트의 광물이 쓰였는데요. 이 광물은 태양광, 형광 등 백열 등 수은 등의 여러 광원으로부터 빛을 흡수 저장했다가 자연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와, 이런 제품들은 야간 산행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야간 산행 시에는 보통 시야성이나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제품, 그런 안료를 사용함으로써 앞사람과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광 안료는 500도 이상의 고온이나 영하 20도의 저온에서도 그 기능을 잃지 않는데요. 그에 따라 각종 표시판이나 의류, 안전관리용품 등에 널리 사용돼 어둠 속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빛 기술은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별다른 기술 없이 빛으로만 해결이 가능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휘고 구부리고 돌돌 말고 바야흐로 플렉서블 전자기기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얇고 잘 휘어지는 재질의 전자회로는 자주 쓰다 보면 손상되기 쉽고 고집적 회로인 탓에 고장난 부분만 따로 수리하기도 힘든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해결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이는 이것만으로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빛을 쏘여줬을 때 고분자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고무차력처럼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용해서 나노구조 만드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 물질이 빛을 쏘여주게 되면 빛의 평강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위에 나노선이 얹어져 있다면, 전기를 통할 수 있는 금속 나노선이 얹어져 있다면 끊어졌을 경우에 빛을 쏘여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그 빛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고분자가 어떤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끊어진 나노선을 다시금 이동을 시켜서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붙게끔 해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아조 고분자 필름 위에 은 나노 와이어를 도포한 후 전자회로 일부를 미세하게 끊었습니다. 그런 뒤 끊어진 부분에 레이저 빛을 비췄는데요. 단지 2분 정도 레이저 빛을 쪼여주는 것만으로도 끊어진 부위가 원래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플렉서블 전자기기의 수명이 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저희는 빛을 조사를 해줌으로써 빛이 조사된 부분에서만 정확하게 전기전도도 회복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웨어러블 소자나 생체 부착용 소자를 적용했을 때 어떤 자극 없이도 줄 수 있고 정확한 위치에서만 어떤 복구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다른 화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빛만으로 해결 가능한 기술, 이번엔 의료 분야입니다. 몸속에 긴 관이 들어올 때 느껴지는 불쾌감 때문에 꺼려지는 내시경 검사. 이제는 빛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포스텍 연구팀이 몸속에 기기를 넣지 않고 약물을 마시기만 해도 위장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개발했습니다. 국내 포스텍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 유기물질이 레이저 빛을 흡수해 열을 내고 이를 통해 초음파 장치가 인체 내 깊은 곳까지 선명하게 찍어내는 건데요. 이 검진기기는 X선 검사나 컴퓨터 단층 촬영과 달리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장점도 지녔습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환한 빛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로 다가오는데요. 2015년 환하게 새벽을 밝혀줬던 그 태양처럼 빛 기술들이 더욱더 눈부시게 발전해서 세상 어두운 곳 구석구석까지 다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날을 기대해봅니다. 야, 또 볼수록 더 대단하고 대단합니다.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야, 이게 낮에 빛을 또 이렇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써서 그 끈에 쓰는 그런 기술. 정말 그러니까요. 찬밥도 아니고요. 그죠? 빛을 딱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딱 하는.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놀라운데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운동화까지 정말 활동 영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마하고 신기하고 놀라우실 텐데요. 네네네. 이 빛을 제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원리인 재기반사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기반사는 도로 표지판에서도 직접 볼 수가 있죠. 그럼 도로 표지판과 그 이 빛을 내는 운동화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너무 좀 동떨어진 분야 아닌가요? 네, 야간에 달리는 차량에서 나온 빛이, 그 전조등 빛이 도로 표지판을 비췄을 때 어떻습니까? 잘 보이죠? 그렇죠. 잘 보이죠. 그렇죠. 밝게, 네. 밝게 잘 보이죠. 이렇게 바로 전조등의 빛이 반사 제품인 도로 표지판을 비춘 뒤에 재기반사해서 다시 반사되기 때문인데요. 그 원리를 우리가 신는 운동화에 그대로 옮겨서 활용을 해놓은 거죠. 그럼 이 재기반사 원리를 운동화뿐만 아니라 옷이나 뭐 아이들이 타는 유모차 같은 데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유모차. 야, 그래요. 야, 뭐 인류를 생각하는. 몰래 애 키웁니까?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야, 이제 정말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야, 한 살 더 먹으니까 이 친구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한별이가 달라졌어요. 후아. 예, 근데 또 이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아빠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엄마를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애 엄마, 정말 현직에서 너무나도 잘 키우고 있는 엄마를 한번 모셔서 우리가 빛의 기술을 더욱더 다양한 분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더욱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혀줄 눈부신 빛의 세계를 이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판도걸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판도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매회 또 의상으로 항상 의상을 이렇게 바꿔 입으면서 주제를 좀 표현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표현을 안 하셨네요. 아닙니다. 늘 올 한 해도 푸르른 나날들 되시라는 마음에서 소나무 컨셉으로 입어봤습니다. 아, 정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네요. 말도 안 되네요. 2015년 오늘 첫 방송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어떤 또 특별한 의미를 또 오늘 전달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주실 겁니까? YTN 사이언스 같은 방송이 없죠. 과학 전문 채널. 예. 이런 좋은 채널을 영원히 오래도록 늘 가까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동안 사실 이 판도사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판도걸은 정말 쉬운 과학 설명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 개그를 재밌게 또 표현을 해서 이게 각각의 개성과 역할이 빛을 발했단 말이죠. 공감대가 좀 없나요? 공감대가 없나요? 왜요? 예, 예, 빛을 사실 우리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빛이란 뭐다? 그 빛이 4학년 과학 시간에 처음 등장해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천체나 인공 조명 또는 무슨 특수한 생물체에서 스스로 밝히는 것, 그게 바로 빛입니다. 오, 세상에서 제일 긴 한마디였네요.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되게 과학 시간에 엄청 힘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이 빛이라는 존재가 되게 쉽네요. 그렇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네네. 빛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는데요. 좁은 의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있죠. 예. 이게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뜻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전자기파를 뜻하는 거죠. 네, 학창 시절에 과학을 배우던 그 시간으로 좀 되돌아가 보면 그 빛에 대해서 배울 때 꼭 등장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뭔지 아십니까? 뭐야? 빛에 대해서 등장하는 거. 빛과 그림자. 빛에 대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색깔입니다. 네, 색깔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도 빛이 없으면 다 컴컴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렇게 색깔과 관련된 게 바로 빛이 반사하는 성질인데요. 모든 물체들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런데 빛을 전부 다 반사하는 물체는 흰색이 되고요. 네. 다 흡수되면 검은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빛이 반사와 그 빛 정도에 따라서 색깔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용지 같은 경우에는 빛을 모두 반사하는 거고, 그렇죠. 숯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을 모두 흡수하는 거고요. 맞아요. 빛의 기술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또 그리고 발전된 과정에서 늘 빛은 함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별 씨가 21세기의 새로운 빛, LED를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LED는 과거 백열등이나 형광등의 존재를 떠나서 이미 우리는 이제 대중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조명 기술과 비교를 했을 때 이 LED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LED는요. 전기 신호를 보내면 빛을 발하는 반도체 일종입니다. 이게 기존의 전구들과 다른 게요. 대단한 게 1600만 개의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이 1600만 개의 색은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0만 개. 대단하네요. 엄청나네요. 근데 보통 LED를 친환경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가요? 수수. 수은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수은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렇지만 LED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수명이 깁니다. 그래. 뭔 수수깡 얘기하는지 알고 뭔 소리 하나 했네요. 그래서 수명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틀어놓으면 아주 심할 경우에는요 22년간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 그게 수수군요. 그러면 앞으로 그 LED의 활용 가치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이런 가전제품, 교통신호 등에 사용됐던 게요. 요즘에는 가정용 조명에도 많이 사용하죠. 또 자동차, 의료기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에서는 2015년 LED 세계 시장 규모를 1,0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얼마요? 하나로 치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현재
휴대전화 세계 규모하고 맞먹는 그런. 휴대전화 대박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또 LED 공부를 해서 말인데요. 이 LED의 가장 큰 장점 바로 그 전기를 좀 덜 소비한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백열등은 우선 전기 에너지의 5%, 형광등은 40%만을 빛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허나 이 LED는 90%까지를 빛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전구 하나씩만 딱 바꿔도 에너지 소비를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저렴하네. 네, 맞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요, 미국 내 모든 가정이 이 전구를 LED로 바꾸기만 하면요, 연간 6억 달러가 절감될 수 있다고 얘기를 얼마요? 하고 있고요. 하나로. 6억 달러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기존 조명의 30% 정도만 LED로 교체를 해도요, 1조 6천억 원이 연간 절감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산업은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데 많이 보면은 이제 TV 광고가 또 많이 나옵니다. LED가 아니라 이게 OLED라는 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LED와 OLED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OLED는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전기 신호를 보내면 빛을 내는 그런 화합물의 일종인데요. 요즘은 OLED TV가 있죠. 그래서 요것은 이 OLED는요, 발라요. 얇게 펴발라서 그 영상 신호를 처리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TV입니다. LED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건가요? 그렇죠. OLED 약간 그런 느낌. 더 잘 만들었다. OLED. 그 장점을 알면 방금 병수 씨가 말한 OLED만큼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그래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0.1% 정도밖에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LCD TV를 이을 차세대 주자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OLED는 무엇보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이것이 장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빛을 냈을 때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네, OLED는요, 응답 속도가 10만 분의 1초로 LCD보다 1000배 이상 빠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화면에 잔상이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완벽한 자연색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얇아도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발광하는 이 광원의 세계가 있다면은 빛과 열이 만나는 광합성의 세계도 있잖아요. 광원의 세계가 TV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면 그에 맞춰서 광합성의 세계도 뭔가 발빠른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요, 이 미세조류를 이용해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광합성 작용을 활용해서 수질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전 오염수 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이나 호수 바닷물에 보면은 그 클로렐라나 불가리스 같은 미세 조류가 떠 있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로 방사선 물질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방사선 물질 제거하는 데는 위험도 따르지만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활용하면 비용도 줄이고 또 친환경적인 방식이라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렇게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방사능 물질을 제거를 한다면 정말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뭐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또 광합성 반응을 활용해서 그 태양광 에너지 장치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도심 한가운데 매연이 아주 자욱할 때 광합성 작용을 하는 버스가 다닌다면 어떨 것 같아요? 버스 너무 탈 좋을 때, 것 같아요. 광합성 작용은 녹색 식물들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연 현상인데요. 이런 광합성 작용을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히로나시로 가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스페인 히로나시에서 운행되는 버스인데요. 한 조경 디자이너가 개발한 것으로 녹지 부족과 대기 오염 때문에 태어난 일명 광합성 버스입니다. 버스 지붕 위에 정원을 설치해서 식물을 기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고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버스죠. 정말 요즘 그 타요 버스도 굉장히 또 잘 해놨는데 이런 것까지 생기면 대박이네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추 뜯어먹을 수 있겠네요. 대박이네요. 별게다. 진짜 과학이란 건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럼요. 과학 선생님. 그런 과학을 알려주는 과학 선생님. 대단하네요.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첫 녹화 아주 깔끔하게 잘 됐나요?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자, 뭐 정리를 할게요. 현재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빛의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빛을 활용한 다양한 신기술들, 유엔이 2015년을 빛의 해로 선포한 만큼 그 방향과 관련 제품들의 많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밤하늘엔 별이 뜨고 캠핑 토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문을 나서면요, 요즘에는 이렇게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진짜 춥지 않아요?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겨울만 되면 고가의 패딩이 많이 팔리잖아요. 오리털이니 이렇게 거위털 점퍼 다들 하나씩은 있죠. 그렇죠. 있죠. 근데 또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살까 하다가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야외 촬영 같은 거 자주 나가시지 않으세요? 저요? 네. 뭐 이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야외 촬영이라고 보기에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YTN 사이언스 이 판도사에서 야외 촬영을 자주 나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어도 사실 추워요. 야외 촬영 너무 추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손난로를 이용하면은 엄청 따뜻해지는데 제가 이 손난로를 딱 이용하면서 느꼈던 딱 생각이 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야, 손난로. 뭔 거 같으세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손난로. 이 손난로를 이 옷 안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그럼 계속 열이 나니까 뭐 어떤 고가의 점퍼보다도 좀 더 따뜻한 패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건 안 이쁘겠네요. 겨울에 행사 진행할 때 밖에서 이렇게 꼈는데 진짜 열이 막 올라가면서 화상 입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실패.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네. 한 아웃도어 업체에서 이렇게 열을 내는 섬유를 개발했어요. 이거는 빛을 내는 광원 있죠. 거기에 섬유를 갖다 대면 이 섬유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퍼를 입으면은 온도가 실제로 2도에서 3도 정도 올라간다고 해요. 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열을 내는 소재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장갑이라든가 뭐 양말 아니면 신발 이런 거를 만들어도 되게 좋겠네요. 네, 또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발열 장갑도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소재들은 점점 더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당신은 탈락. 이렇게 자연에 나오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곤충 중에서 빛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반딧불 생각나지 않아요? 늘 궁금했던 게 원래 곤충이 뭐 빛을 내거나 뭐 이런 거라 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빛을 발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네, 반딧불이 정답을 알려주면 재미가 없겠죠. 보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짝을 유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이렇게 날개를 비벼서 내는 빛으로 일종의 울음이다. 뭘까요? 2번. 2번. 왜냐면 동물들이 원래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 동물들도 이성 맞나요? 곤충도? 다른 성별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어필하려고 뭔가 이렇게 날개를 크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2번. 저의 생각에는 또 3번입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빛을 스스로 내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자기의 빛은 스스로 내자. 알아서 척척척. 자기의 몸을 자기가 보호하는 거죠. 숨기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그냥 갖다 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역시 YTN 사이언스 과학 프로 MC들 답습니다. 정답은요, 2번과 3번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래요? 정답이 2개나 있었습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 어린 유충들 있죠. 어린 아기들은 자기 주변에 빛을 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큰 아이들, 어른들은 이제 짝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빛을 더 열심히 낸다고 합니다. 유혹하기 위해서 빛을 내는 거는 또 새롭네요. 반딧불이 성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마리당, 암컷 한 마리당 수컷이 50마리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쟁탈전이 그냥 아주 치열하죠. 거기도 딸이 귀하네. 그렇죠. 딸이 귀해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아, 아들만 둘이시죠? 예. 네. 여기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딸이 귀해요. 아, 진짜. 그런데 이렇게 반딧불이가 빛을 낼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예, 그 반딧불의 꽁무니의 배마디에요. 이렇게 발광 마디가 있어요. 거기서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컷의 경우에는요, 배마디가 2개 있고, 네. 암컷은 아까 귀한 암컷은 1개의 배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데요. 이것에 있는 발광 세포에는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제라는 성분이 있어서 산소와 만나 일으키는 산화작용을 내서 예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럼 만지면은 막 이렇게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빛을 만지면 뭔가 뜨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딧불이의 빛은 차가운 불빛이에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반딧불이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 산화 현상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나는 에너지의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대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뜨겁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신비로운 곤충을 만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 신비로운 곤충이라는 말 너무 표현 좋네요. 그래서 갑자기 감성. 아주 맑은 1급수의 물이 있는 계곡에서만 이 신비로운 곤충이 서식하기 때문에 이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곳은요, 생태 보존이 진짜 잘 된 곳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반딧불이, 예? 자기의 빛을 자기가 스스로 내는데 꼭 반딧불이 말고 빛을 내는 곤충이 또 있을까요? 반딧불이처럼 발광 기관을 가진 동물에는요, 반딧불 오징어와 또 깊은 바다에 사는 아귀 등이 있는데요. 아기요. 야, 동작 그만. 밑장빼기냐? 이 아기. 뭐 하지 이게? 넌 나에게 굿땡을 줬을 것이요. 아기 나와서 지금 이러신 그러고 거예요? 김마담에게는 장땡을 줬을 것이요. 아, 갑자기 한번 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개그 욕심. 그러면 확 끝내요. 네, 이런 반딧불 오징어는 이렇게 전신에 촉수가 있어서 그 촉수에 발광기가 있어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네. 이 빛으로 먹이를 유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3월에서 5월에 일본 도야마 연안에 가면 이렇게 반딧불 오징어들이 이루는 빛의 장관, 대단해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밝기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언젠간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한번 직접 눈으로 구경하고 싶네요. 또 일본 여행. 야, 이 반딧불이 또 오징어 반딧불처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해서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야, 진짜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어둠을 모두 딱 밝힐 수 있다면 세상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원리가 낮에 태양열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리고 밤에 난방에너지로 사용을 하는 만큼 얼마든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간단하게 어둠을 밝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간단해야 됩니다. 간단해야 돼. 콜라병, 물, 표백제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은데요. 이 판도거리 추운데 나와서 방송하다 보니 몸이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콜라병, 물, 표백제, 뭐 혹시 옷을 깨끗하게 하는 과학 원리 같은 거랑 착각한 거는 아니세요? 필리핀으로 떠나봅니다. 필리핀. 네,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됐는데요. 네네네. 필리핀의 빈민가에 가보면은 이렇게 물과 표백제를 이용해서 그 빛을 환하게 사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태양빛을 이것이 흡수했다가 무려 55와트 정도 되는 빛을 발산하니까 얼마든지 반딧불이 못지않게 유용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거.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불빛이 없어도 페트병에 이렇게 그 표백제와 물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태양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천장 위에 놓으면 그 주변이 엄청 환해져요. 밝기가 되게 신기해요. 봐봐요. 괜히 판도거리 얘기했어요?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만화 속에처럼 깜빡깜빡 눈만 깜빡이면서 별빛이나 달빛만 쫓아다니지 않을까요? 만화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상상이 완벽하게 됐어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 때문에. 네, 눈만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었을 텐데요. 과학기술을 넘어서 이제는 빛이 문화, 예술 분야까지 뻗어나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 빛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 이런 게 굉장히 또 많고요. 또 외국에서는 또 빛을 주제로 그런 뭐 다양한 축제가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네요. 빛을 우리가 진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빛을 이용한 건물이 많잖아요. 인테리어, 뭐 건축물 여러 공간에서 빛을 이용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는 있지만 사실 전기 사용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을 스스로 알아서 잘 어둠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빛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싹 덮잖아요. 감싸잖아요. 그래서 힐링 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그 빛을 쐬면 몸 아픈 거, 정신적인 거 모두 다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빛이 생겼습니다. 아, MC 바꿔야겠다. 바꿔요.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오늘 또 이게 빛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술로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런 빛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환경 오염도 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로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등등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빛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만큼 우리도 빛에 관한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건 어떨까요? 아름답습니다. 훈훈한 날 때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도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